퀄컴 이 AP 시장에서는요, 매출 기준으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스냅드래곤이라는 브랜드로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 5G 시장은 결국은 약속된 시장인 거죠. 안녕하세요. 전 세계 우량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탁 MC 김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대회 류영호 선임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PC에 관련된 IT 3대장은 한 것 같고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모바일로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하면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퀄컴. 모바일 부분에서 통신 기술뿐만이 아니라 AP에서도 이제 절대적인 강자죠. 모바일 시장에서 강자인 퀄컴. 오늘은 퀄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퀄컴은 다소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는데 사실 스마트폰에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AMD나 인텔 같은 경우는 컴퓨터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CPU를 생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퀄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머리에 해당되는 AP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이게 있습니다. PC랑 다른 부품인 거죠? P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산 쪽에 많이 포커싱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퀄컴의 AP 같은 경우는 애플의 iOS라든지 안드로이드 같은 OS를 가동시킨 것뿐만이 아니라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가 그런 시스템도 같이 가동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AP 시장에서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스냅드래곤이라는 브랜드로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퀄컴은 지금 이 시장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퀄컴 이 AP 시장에서는요, 매출 기준으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수량 기준으로도 1위 같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시장 점유율이 약 36%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가 24%. 잘 알고 계시는 화웨이라는 업체 밑에 있는 회사죠.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한 14%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바일 시장 그리고 AP의 네. 강자 퀄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시작은 1985년도에 어인 제이콥스라는 교수분이 7명이 이제 같이 모여서 퀄리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이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퀄리티의 그 앞글자와 커뮤니케이션 앞자를 따서 이제 퀄컴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85년도에 이미 약간 현대적인 이름의 이 줄임말로 갔군요. 바로 좀 두각을 나타냈습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기까지는 어떤 기술이 제일 중요했었는데, 그 기술은 이제 CDMA라고 합니다. CDMA 어떤 기술입니까? CDMA는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서의 줄임말이고요. 우리말로는 이제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확산 대역 기술이라는 걸 좀 이용을 해가지고요. 한 주파수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제 접속을 하면서 데이터라든지 통신을 이제 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장점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제 아날로그 대비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좀 원활하게 보낼 수가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성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뭔가 연구 개발과 이 상용화하는데 돈과 시간이 많이 들었겠군요. 사실 돈도 돈이지만 기술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상용화 시키는데도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돈 같은 문제는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이 라이센스를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팔던 이 사업이 지금 현재 퀄컴이 갖고 있는 QTL 사업부의 기반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CDMA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기술의 이제 표준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3G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4G, 5G 이렇게 넘어가는 지금 시대에도 이 표준으로 네. 자리를 잡았다. 네, 그 절대적인 위치에 아직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5G가 더 커진다고 하면은 퀄컴의 위치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추세상 PC 시장이 줄어들고 있고 모바일 시장이 강세인 이 시장에서 퀄컴의 위치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이제 퀄컴의 가장 메인 사업이 이제 모바일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모바일 기기라고 말하면 일반적인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태블릿도 같이 포함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체 매출에서 비중을 보시면은 81.9%고요. 그 중에 칩 관련된 매출 비중은요 58.2%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관련된 비중은 23.7%입니다. 퀄컴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모바일 쪽이 효자 중에 효자군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출 비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좀 변화를 할 때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좀 대비책이 있나요, 퀄컴은? 퀄컴 같은 경우 이제 모바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업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좀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자동차 사업 부분입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내부에 보시면은 저희가 오디오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블루투스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통신을 해야 되는 것들. 네, 그런 것들 같은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런 좀 매출 비중이 아까 말씀드린 그 칩 매출 외에 거의 다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퀄컴의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5G 시장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G, 4G 시장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만큼 자연스럽게 5G 시장으로 넘어가면 역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 네, 장기 계약 맺은 걸 보시게 되면은 이미 뭐 거의 다 다시 퀄컴과 다시 재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5G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테크 산업이 성장한다고 볼 때 뭐 자율주행, 뭐 AR, VR, 그리고 IoT 기술 이런 시장이 밑거름이 된 게 사실 5G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G 시장은 결국은 약속된 시장인 거죠. 새로운 기술이 넘어가는 만큼 거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맞습니다.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5G로 갈 거고 여태까지 이제 3G, 4G에서 두각을 나타낸 만큼 5G에서도 이제 퀄컴의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퀄컴이 계속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20년에는 자기들이 예상하기에는 한 1.75억대에서 2.25억대의 5G 스마트폰이 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1분기, 2분기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계속 가고 있군요. 네, 그만큼 다른 스마트폰 시장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5G 스마트폰은 그만큼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증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내년에 5G에 관련된 서비스가 더 많이 증가되면은 그만큼 5G 스마트폰도 더 많이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퀄컴의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애플과의 협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플이요? 네. 사실 애플과 퀄컴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소송이 계속 있은 상태였었습니다. 어떤 소송입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퀄컴의 라이선스를 갖다 쓰니까 너무 비싸다. 이거 너희들의 너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너 남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규모가 30조 원이었습니다. 30조 원이요? 네. 근데 이게 2019년 4월 달에 결국은 합의로 결정이 되면서 퀄컴이 그때부터 다시 또 수혜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아이폰 신제품이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잖아요. 네. 거기에 5G가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퀄컴의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퀄컴? 아까 산업 부분 때 제가 잠시 설명드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이제 사업으로 진출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 이제 모바일에 집중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퀄컴이 준비하는 것들은 뭐 자율주행 거뿐만 아니라 노트북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도 이제 확장 영역을 계속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신기하게 받아들여지는 점이 네. 이제 데이터 센터와 이제 이런 노트북 시장을 얘기를 하면 진짜 네. 저번에 계속 언급했던 뭐 인텔이나 이제 뭐 엔비디아나 맞습니다. AMD를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왜 퀄컴입니까? 퀄컴의 AP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휴대성이라는 장점과 그에 맞는 절전성이 있어요. 그런 두 부분이 합쳐서 사실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절전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퀄컴의 칩 같은 걸로 이제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기존에 그냥 컴퓨터 칩 만들던 회사랑 뭐가 다르냐 생각했을 때 좀 더 가성비 있고 더 휴대성이 네. 좋은 그런 네. 모델로 갈 수 있겠군요. 그렇죠. 가격대가 좀 낮고 절전성도 뛰어난 휴대성이 좀 더 강화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어떤 위치로 들어갈 수 데이터 있나요?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건 대부분 메인 컴퓨터 쪽을 많이 말씀을 그래서 드렸는데요. 하이 퍼포먼스가 필요한 것들. 네, 근데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그 엣지 컴퓨팅이라고 있어요. 그 엣지 컴퓨팅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전 기능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휴대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퀄컴의 칩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죠. 퀄컴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혹시 투자를 할 때 유의할 점도 있을까요? 여태까지 테크 기업들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공통적으로. 네, 공통적으로 지금은 사실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수요 예측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5G 스마트폰을 얘네가 뭐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4G가 메인이기 때문에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은 그만큼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유의할 점은 있을까요? 다른 유의할 포인트는 이제 경쟁인데요. 퀄컴이 오랫동안 이쪽에서 1위를 계속 지키다 보니까 밑에 업체들도 사실 경쟁을 계속 키워왔겠죠. 저가형에서는 저희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라는 칩도 있고요. 네. 그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저가형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퀄컴이나 저가형 시장에서 이제 가격적으로 경쟁을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쟁이 좀 심화가 되면은 결국 가격이 낮춰지게 되고 실적이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죠. 아까 사실 애플과 소송 이슈가 있었다고 해서 다른 건 또 없을까요? 사실 퀄컴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라는 게 이제 소송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소송 케이스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무역협정기구인 FTC랑 소송이 있는데요. 1차 소송에서 일단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항소를 한 상태이고 그 결과가 올해 하반기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이제 좀 뒤바뀔 수 있는 요소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약간 실적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향후에 협상하는 데 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네, 지금까지 퀄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퀄컴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5G 시장의 수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애플의 신제품 관련된 수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향후 신사업에 대한 영역 확장,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악화. 두 번째는
그 저가형 시장에서 다른 업체와의 경쟁, 마지막으로는 그 FTC와의 소송이 가장 큰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퀄컴 편을 통해서 또 다른 좀 이 모바일 시장의 IT의 공룡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전 세계 우량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는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퀄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